아니 근데 또 하나의 징계 사항이 이제 자백 강요가 있어요. 그거는 네. 아마도 이제 서민석 변호사하고의 대화 녹취로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뭐 그런 문제 있잖아요.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다. 뭐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자백 강요가 네.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강요인가요? 그냥 권유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네. 원론적으로 자백은 검사가 자백을 권유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부인을 권유하나 그럼? 자백을 하라고 하지 자백하지 말라고 할 수는 하지 말라고 없잖아요. 이제 네. 그리고 그걸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변호사를 하셨으니까 네. 지금도 변호사시니까 저 여쭤보고 싶어요. 검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진 패를 변호사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변호사님 자백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 입 다물고 얘기도 안 들어주고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어떠한 힌트도 안 주고 네.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뒤통수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로 딱 에. 기소해버리고 영장 쳐버리고 에. 아, 당연히 전자가 낫죠. 이렇게 변호사님들 네. 입장에서도 사실 검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좀 그 힌트를 주는 게 저는 훨씬 아 그럼요.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검사가 이런저런 이제 증거 뭐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이제 자백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면 그거를 자기 의뢰인 입장에서 무엇이 유리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입장을 정하는 거는 변호사 몫이에요. 그렇죠. 네. 검사가 뭐 이거 자백을 시키지 않으면은 당신한테 뭐 이렇게 불이익을 주겠어라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자백하는 게 피해자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거를 변호사가 듣고 자기가 판단해서 전략을 짜서 자기 그럼요. 의뢰인한테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검사가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 예,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다가 영장 치고 바로 압수수색 들어 그게 무서운 거지. 차라리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당신이 먼저 제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재명이 주범이 되고 이왕이 종범이 이게 뭐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한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네. 저는 오히려 그때 박사명 검사가 좀 한참 선배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네. 이렇게 그 약간 호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렇죠. 호의를 베풀었다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선 변호사나 검사들 사이에서도 사실 야 변호사랑 검사랑 이런 통화를 해?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는 분들은 꽤 좀 있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식의 면담 절차라는 게 좀 있잖아요. 뭐 이게 기록 남기고 들어가서 뭐 경실을 면담하고 면담 내용 검사는 상부에 보고하고 뭐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화를 갖다 이런 민감한 얘기를 해도 되나? 그런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가서 면담하면서 얘기하면 괜찮고 전화로 얘기하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절차적인 문제긴 하죠.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아니 오히려 저는 변호사님들이 검사가 전화도 안 받고 면담도 안 해주는 걸 문제 삼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네. 뭐 그 면담을 했는데 그게 통화 면담이든 직접 면담이든 면담을 하는 걸 문제 삼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근데 검찰 출신 변호사님들은 그냥 네. 이렇게 편안하게 검찰청 드나드시는데 네. 그 검사를 직접 검사가 변호사를 직접 면담을 한다는 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맞아요. 좀 있으시다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변호사들도 그렇게 그런 거 잘 모르나요? 그럼 면담 이런 거를? 예. 오. 그러니까 제가 그 옛날에 2016년도였는데 제가 부부장 때였는데 변호사님이 그 오셔가지고 제가 면담을 했는데 네. 변호사님이 자기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검사가 직접 변호사를 면담해 주는 거를 처음 알았대요. 그게 언제 그랬었어요? 그때가 2016년이었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제가 아니 당연히 변론권 행사를 하실 아니 검찰에 변론을 하러 오시면 네. 뭐 만나 드려야죠. 얘기를 그렇죠. 듣는 거죠. 그냥 그 변론권 행사는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아예 검사가 변호사를 직접 면담을 해준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변호사인데도 그렇구나. 예. 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제 그 직접 검사를 면담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게 말이 돼? 직접 네. 면담도 해? 뭐 이렇게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아니 우리 기자님 같은 경우는 네. 검사 면담
하잖아요. 그렇죠. 직접 사실- 만나서 변론권 행사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네. 이제 제가 뭐 직접 안 하더라도 필드에서 당연히 이렇게 흔하게 하는 거 많이 보고,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한다면은 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와 이 피고인의 양쪽 주장을 듣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사실에 막 직접 찾아가서 접촉을 하는데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는 맞고 정말 어지간한 경우 아니면 허용이 안 되는 건 맞는데 검사는 어쨌든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증거관계가 뭐가 있고 그리고 이 피의자가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고 이거를 그렇죠. 종합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필요하면은 면담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면담을 해서 들어보니까 아 이런 사정이 있더라 이거는 기소해야겠네 아 이거는 불기소해야겠다 그런 판단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면담이 어려면 검사 입장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쵸? 필요하죠. 네네네. 기소 여부 결정하기 위해서는 음. 저간의 사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변호사님은 그걸 이제 법리적인 관점에서 와서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죠. 제가 그런 설명을 듣고 몰랐던 부분 알기도 하고 그쪽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고 네. 피해자가 자기가 이건 법리적으로 중요한지 아닌지 몰라갖고 얘기 미처 못한 것들 그런 것도 네. 변호사님 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하거든요. 네. 하여튼 그건 뭐 저는 그 변호사한테 이제 그 자백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나는 굉장히 좀 젠틀한 거였다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종범 주범 얘기도 네. 그래요. 당연히 종범은 주범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주범이 밝혀져야 주범이 어떤 행동을 했고 진짜 주범으로서 행동을 했다. 그리고 종범 이 사람은 종범이라는데 종범으로서 행동을 했다라는 게 밝혀져야 네. 종범 주범이 나누는 거죠. 네. 종범은 법률상으로 감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을 하죠. 네, 네. 형을 감경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되게 엄격하게 지금 증명을 우리 검사 입장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를테면 도둑놈이 이제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 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아 나는 내가 누가 시켜갖고 나는 뭐 이렇게 시킨 대로만 하고 나는 종범이니까 나 종범을 해줘라. 네. 그러면은 검사가 아 종범이세요 하고 강경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아니 그러면 주범이 주범이 누구냐? 누구지? 맞아, 주범이 맞아. 누구고 누가 네. 그 사람이 너한테 뭘 어떻게 시켰는지를 얘기를 해야 그렇죠. 그래야 내가 판단을 해보고 걔가 주범인지 네가 종범인지를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이화영 씨가 음. 자기를 종범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화영 씨, 이 변호사가 네. 서민석 씨 변호사가 이화영은 종범이다라고 종범 취급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검사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그러면 주범, 종범이라고 말만 하면 어떡합니까? 네. 그럼 주범이 뭐 뭘 어떻게 했고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하영 씨 무슨 역할을 했기에 주범 종범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그걸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종범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 많이 하나요? 뭐 이렇게 조사하시다 보면은 그 종범 주장은 종종 하죠. 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동화만 줬어요. 네, 그런 라고 거예요. 하면은 네. 검사장님도 일선에서 아 그러면은 그 걔는 네가 주범이라고 하는 걔는 어떻게 했는데 네. 당연히 물어보고 그렇죠. 예, 좀 자기가 이제 좀 책임을 좀 덜 하려고 그렇죠. 나는 도와만 줬다, 맞아요. 주범이 째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사실 저도 그러니까 변호사를 할 때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변호 전략이 뭐냐면은 윗사람한테 책임을 미루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기 윗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도 사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했던 상식적으로 거죠. 내가 아니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뭐 하려고 그렇게 뭐 북한에 송금을 하고 그렇겠어요. 당연히 뭐 윗선의 전제를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사건이니까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 이제 이게 문제를 이것까지 문제를 삼아서 지금 징계 사유로 넘겼다는 것이고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연호 술 파티였잖아요. 근데 그거 빠졌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는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기소 불기소로 따지면 불기소 사유 중에 이게 약간 남은 게 그러니까 술 반입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 이거는 이제 이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술 반입은 인정하는 거냐? 술 반입은 인정이 됐는데 검사가 관리 소홀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거냐? 라고 하니까 이제 대검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은 마치 반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전제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뒤끝이 있는 거죠. 뒤끝. 네, 뒤끝이 있는 거죠. 맞아. 지금 뒤끝이다. 술에 술이 반입됐다는 게 지금 다 제 관점에서는 검사로서 제 관점에서는 지금 증거가 없어요. 다 뒤집혔다고 봐요. 네. 아마 그 대검에 있는 사람들도 검사들이니까 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혼자 있을 때는 그 술 반입 사실 인정 못 할 겁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너무 지금 저러니까. 네. 술 들어갔다는 거
영수증 지금 품목 그 저기도 없는 그냥 그 금액만 있는 그 영수증 그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주를 산, 그러니까 소주 4병을 산 영수증. 그리고 그러니까 그 소주도 품목기가 없대잖아요. 그 금액 갖고 맞춘 거거든요. 네. 소주 몇 병, 생수 몇 병, 그다음에 봉투까지 하면 이게 이 금액이 나오겠다. 네. 금액 갖고 맞춘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품목이 포스 찍으면은 그 품목 안 나오나요? 그게 아니고. 그 품목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네. 뭐 술은 있었다고 술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지금 밝혀진 게 없고 정작 그 카드 주인은 나와가지고 그렇죠. 내가 마신 맞아, 거다라고 맞아. 하는데 네. 아니 무슨 그 왜 갈릴레오가 뭐 뒤돌아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했던 것처럼 지금 뭐 술 그래도 뭐 술은 이렇게 들어갔어. 인정된 것도 없는데 그래도 술은 있었어. 그래도 술은 있었어. 근데 박상용이 아는 건 아닌 것 같아. 막 이거죠. 뒤끝이다. 소심한 뒤끝이다. 진짜 어떻게 뒤끝이죠. 보면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소송 선배시잖아요. 네. 박상용 검사도 저는 뭐 거의 필연적으로 소송을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그렇죠? 네,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징계가 만약에 법무부에서 네. 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낸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100% 승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검사들도 네. 지금 다들 술렁술렁 하고 있는 게 이게 징계감이 돼? 뭐 네. 이제 이런 거고요. 네. 혹시 이제 뭐 어거지로 해가지고 징계감이 된다고 인정하더라도 네. 뭐 그래봤자 검사장 주의나 경고 정도지 네. 이게 뭐 그렇게 중징계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참 중징계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사의 징계가 뭐 주의, 경고 뭐 이런 것들 있고 견책 뭐 이런 거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감봉 다음에 정직 그렇게 되나요? 예. 그 다음에는 해임, 파면? 네. 네. 그런데 네. 어쨌든 굉장히 정직이면 중징계인데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비위는 정말 이 징계를 받더라도 뭐 견책이나 이 정도 경고 이 정도 네. 그렇죠. 네. 그 사실 이제 뭐 형식적인 걸로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걸린 게 지금 그 수사 절차 뭐 그렇죠. 수사과정 확인서 안 쓴 거. 확인서인데 네. 사실 그 수사과정 확인서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도입을 하니까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과잉 절차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네. 평검사 때도. 그리고 그 좀 그 확인서를 출력한 종이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게 굳이 왜 이걸 왜 쓰나? 네,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게 무슨 사건 때문에 중간에 도입이 된 건데 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무슨 수사 과정에 대한 뭐 어떤 적법성 시비가 붙었을 때 네. 이거를 이제 뭔가 그 규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오히려 이제 이런 걸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들이 검사들을 이제 옥죄는 거죠. 이게 이제 책임이 의무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수사과정 확인서 같은 경우는 되게 형식적인 거예요.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조사 끝났고 뭐 이거 네, 적은 거죠. 그게 또 이제 뭐 사실 이렇게 조서를 만들었으면 조서에 조서에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또 들어가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나왔는데 이제 면담만 하고 오늘은 조사 안 받으랍니다 해서 그냥 들여보낸 거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조서 출력을 안 하기 때문에 조서를 출력을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그게 수사과정 확인서 같이 뜨니까 잊어버릴 일이 없는데 네. 조서를 안 만들면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조서를 네. 그 시스템에 띄우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또 대검 감찰에 있었던 검사장한테도 물어봤는데 네. 그 수사과정 확인서 제대로 작성 안 했다고 징계받은 사례가 없답니다. 아, 사례가 없대. 아예.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쨌든 딱 명백하게 찝히는 게 수사과정 확인서 뭐 일부 미작성됐다면 그 부분인데 지금 조사하시기로는 아예 그런 거로는 징계받은 사례가 없다. 네, 뭐 저도 전에 들은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들은 얘기라 뭐저 100%뭐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없대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네. 빼먹으면 아이고, 빼먹지 마라 이렇게 주의를 줄 일이지. 네. 그것 때문에 뭐 징계까지 갈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를 갖다가 정직 2개월 청구를 했고 또 무엇보다 이 징계의 목적은 박상용 검사 개인을 탄압하는 게 아니야. 결국 이거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네, 사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실제로 어떻게 공소 취소 될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뭐 사실 뭐 그 몇 년 전부터 네. 우리가 뭐 설마 그게 되겠어 하는 게 뭐 자꾸 되니까요. 맞아, 저번에도 진짜. 제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한 네. 것 같은데 아니 설마 뭐가 되겠어라고 하는데 자꾸 되니까 아, 진짜 그래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될 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되게 염려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네.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한 당이 지금 입법을 다 뭐
그 당의 의사 결정만으로도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없앴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법으로 만들어져서 법으로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저도 참 요새 굉장히 갑갑한 부분이긴 한데. 법조인이시니까 그렇죠. 네. 저희 참 그게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참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네. 헌법과 또 철학과 윤리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야 돼요. 그래야 절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